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쟁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출산 전까지 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했어요. 저는 센터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주로 했어요. 친구들한테 복받은 지지배라는 소리를 자주 들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제 남편이 저보다 연하라는 것 때문이죠. 남편이 저보다 3살이나 어리거든요. 비록 제 남편이 저보다 나이는 어려도 훨씬 성숙해서 정신 연령으로 따지자면 저보다 훨씬 연상 같아요. 마음씨도 착하고 선한 데다 생각도 깊고 무엇보다 제 마음을 잘 헤아려 주죠. 출산 후 육아를 하느라 고군분투 중인 현재까지도 남편은 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에요. 사업하는 사람이라 자신도 피곤할 텐데 육아와 집안일도 잘 도와주거든요. 게다가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아들처럼 잘하고요. 저를 사위가 아니라 셋째 아들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 아버지로 부르려고요. 그래도 되죠? 실제로 제 남편은 저희 친정 부모님을 엄마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도 덩달아 시부모님께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있고요. 시부모님도 제가 그렇게 불러드리는 걸 훨씬 좋아하시고요. 남편의 선한 마음씨는 시부모님을 많이 닮았어요. 사실 지금껏 남들한테 말은 안 했지만 저와 남편이 만나게 된 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어요. 저와 남편은 물론 친정과 시댁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얽혀있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제 가족은 엄마, 아빠, 저와 3살 아래 남동생까지 모두 4명이에요. 가족 구성원만 보면 평범한 여느 가정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남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제 남동생이 뇌성마비 장애인이거든요. 엄마가 남동생을 가졌을 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출산 예정일이 지났는데도 진통도 없고 출산 기미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산부인과에서는 아기가 너무 커진 채 안에 있으면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강제로 출산을 하도록 했는데 그 과정에서 태아의 산소 공급이 중단되는 일이 생긴 거죠. 병원에서는 동생이 가망 없을 거라고 했지만 다행히도 동생은 인큐베이터 안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대신 뇌성마비 장애를 얻게 되었죠. 장애가 있다는 건 2살 무렵에 알았어요. 부모님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발달이 더딘 동생을 병원에 데리고 가셨고 그때 뇌성마비 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당시 저는 5살이었지만 부모님이 동생을 끌어안고 우시던 기억이 나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은 동생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평생 비틀어진 몸으로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될 동생이었지만 부모님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똑같이 키우셨죠. 말도 할 수 있고 지능이 낮은 것도 아니니 남들과 똑같이 공부시키면 성장할 수 있는데 왜 포기를 하냐? 시며 시설로 보내란 주위 사람들의 말을 일축하셨어요. 덕분에 동생은 2분의 사랑으로 일반 교육을 받으며 자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불편한 몸으로 일반 아이들과 같은 교육을 받자니 부모님 손길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야 했죠. 동생만 챙기는 부모님한테 서운할 법도 했지만 다행히 부모님께서는 동생을 돌보시는 중에도 저를 잊지 않으셨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깐이라도 제게 오셔서 안아주시고 사랑한다는 애정 표현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게다가 동생이 가진 장애와 왜 동생을 돌봐야 하는지 자주 설명해 주셨고요. 게다가 제 곁에는 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외할머니도 계셨고요. 덕분에 저는 동생을 비롯한 장애인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삐뚤어지지 않고 자랄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동생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였죠. 엄마 말로는 주변에서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엄마는 꿋꿋하게 동생을 데리고 등하교를 시키셨어요. 저는 종종 동생 놀리는 애들을 찾아가 혼내주기도 하고 점심시간에 혼자 교실에 있어야 하는 동생을 찾아가 같이 놀아주곤 했어요. 나름 누나 노릇을 했던 거죠. 하지만 동생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되고 제가 중학생이 되면서 더 이상 예전처럼 동생을 돌봐주기 힘들어졌어요. 엄마가 더 고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뜻밖의 지원군이 나타났지 뭐예요. 어느 날인가 동생이 또래 아이와 함께 집으로 왔더라고요. 동생 또래의 남자아이는 동생 휠체어를 밀고 와서는 그러더라고요. 유성이랑 같은 반 친구 강동호예요.
유성이 집에 데려다 주려고 왔어요. 그 후로도 그 아이는 매일같이 제 동생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가끔은 집에 와서 같이 숙제도 하고 놀곤 했어요. 한 번은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학기 초부터 먼저 자기한테 다가와서 같이 놀아줬었고 다른 애들이 자기랑 놀지 말고 나가서 같이 놀자고 하는데도 싫다면서 자기랑 같이 놀자고 했다더라고요. 정말 고마운 친구라면서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동호한테 늘 고마워하셨고 동생의 절친이 되어준 그 아이를 위해 늘 간식도 챙겨주시고 마치 친아들처럼 잘해주셨어요. 그 아이는 꽤나 어른스러웠어요. 유성이는 착하고 저보다 똑똑해요. 유성이한테 도움을 못 받았으면 저는 숙제도 못했을 거예요. 이런 동호를 보며 저 역시 내 동생한테 진실된 친구가 생겨서 정말 기뻤어요. 동생과 동호는 나란히 졸업을 했고 같은 중학교에 진학을 해서 변함없는 우정을 유지했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생이 중학교 2학년 되던 해였죠. 저는 개교 기념일이라 집에 있었고 엄마는 잠시 나가신 상황이었어요. 벨이 울리기에 받았더니 혹시 유성이 누나예요? 저는 그렇다고 했죠. 유성이 담임선생님이에요. 유성이랑 동호가 일이 생겨서 파출소에 와 있는데 유성이 어머님께서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저는 전화를 끊고는 허둥지둥 파출소를 향했어요. 가는 길에 엄마한테 파출소로 와달라는 문자도 남겼고요. 파출소에 도착하니 동생이 담당 경찰과 책상을 사이로 마주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는 동생과 같은 교복을 입은 학생 3명과 경찰관이 앉아 있었고요. 유성이 누나인가요? 중년 여성이 저를 부르며 다가왔어요. 동생의 담임선생님이셨죠. 선생님께 무슨 일이냐고 여쭈었더니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유성이 친구 동호 아시죠? 동호가 유성이 때문에 싸움에 휘말려서 지금 병원에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건의 정황은 이러했어요. 학교에서 주먹 좀 쓴다는 애들 몇 명이 평소 동생한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시비도 걸고 괴롭혀왔었나 봐요. 그런 일에 익숙했던 동생은 평소대로 담담히 무시를 했는데 동호는 달랐던 거죠. 시비를 걸 때마다 제 동생을 위해 맞서 싸웠던 모양이에요. 그동안 몇 번 싸움으로 번질 뻔한 일도 있다더군요. 다행히 지금까지는 심각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이번엔 달랐던 거죠. 불량한 아이들이 급기야 제 동생한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동생은 3-4번 정도 돈을 주었다더군요. 본인 말론 이를 키우기 싫어서 그랬대요. 그런데 동호가 그 사실을 알게 됐고 동생한테 돈을 뺏어간 아이들을 찾아간 거죠. 그리곤 동생한테 빼앗아간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대요. 돈만 돌려주면 비밀은 지키겠다고요. 하지만 그 아이들은 코웃음을 치며 거부했고 결국 주먹 싸움으로 번지게 된 거죠. 평소 주먹질을 해오던 새 아이를 동호 혼자 어떻게 당해내겠어요. 선생님께 동호는 괜찮냐고 물었어요. 파출소로 달려오느라 아직 상태 파악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마침 엄마가 오셨고 뒤이어 동생을 괴롭힌 아이들의 부모님도 오셨어요. 다행히 가해 학생들 부모가 개념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던지라 연신 사과를 하며 아이들이 뺏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용서를 구하더군요. 그런데 동생은 생각보다 강경했어요. 돈은 필요 없으니까 쟤들이랑 같은 학교에 안 다니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담임선생님은 이런 동생의 뜻을 학교 측에 전달하겠다고 했어요. 가해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합의를 위해 동호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고 저는 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 때 엄마한테 연락이 왔는데 동호는 전치 사주가 나왔다더군요. 그 얘기를 듣고 동생은 많이 울었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자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친구가 다쳤는데요. 동호는 제게 전화를 해서 동생한테 자기는 괜찮다고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동호의 마음 씀씀이에 전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결국 가해자들한테는 강제 전학 처분이 내려졌어요. 동생이 원한 대로요.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죠. 담임선생님이 전화로 그러시는데 동호까지 전학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동호 부모님 의견을 꺾을 수가 없네요. 알고 보니 동호의 전학은 동호 부모님이 결정하신 일이더라고요. 동호가 말은 괜찮다고 했지만 입원해 있는 동안 불안 증세를 보이며 힘들어했었나 봐요. 그래서 동호 부모님은 동호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가족 전체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다더라고요.
그 말에 동생은 또 많이 울었어요. 자신 때문에 친구까지 잃었다고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아 보였어요. 동생에게 동호가 어떤 친구인지 잘 알고 있던 터라 곁에서 지켜보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결국 동생과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동호는 전학을 갔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제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유리 누나, 저 동호예요. 저희 부모님이 제 핸드폰을 해지시켜서 옆집 아줌마 폰 빌려서 문자 보내요. 유성이한테 미안해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당분간은 연락 못하겠지만 절대 유성이 안 잊을 거고 나중에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전해주세요. 유성이는 제 가장 소중한 친구라고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잘 지내세요. 동생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서 제게 문자를 남긴다고 하더군요. 동생한테 그 문자를 보여주니 동생은 말없이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동호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동호 말대로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힘내자. 전 동생을 위로하며 눈물을 닦아주었죠. 한동안 힘들어하던 동생은 다시 기운을 차렸고 이후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심지어 고된 재활을 하고 온 날에도요. 부모님은 그런 동생이 걱정되셨지만 묵묵히 뒤에서 응원을 해주셨어요. 저는 수험생이 되고 대학 입시 준비를 하면서 진로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장애를 가진 동생을 보면서 이 사회가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힘든 곳인지 알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었거든요. 부모님은 후회하지 않겠냐고 하셨지만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장애가 있는 동생을 돌보다 보니 다른 사람들보다 배우는 속도도 빨랐고 이 분야가 제 적성에도 잘 맞았어요. 얼마 뒤 일반 중학교를 졸업한 동생은 고등학교는 장애인 특수학교로 갔어요. 동생의 선택이었어요. 일반 학교에서 튀는 것보다 그냥 자기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에서 공부하고 싶다더군요. 동생의 뜻에 부모님도 동의하셨죠. 동생의 진학을 위해 저희도 살던 동네를 떠나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3년 뒤 동생은 소프트웨어 쪽 학과에 합격했어요. 가족들 모두 기뻐했지만 특히 엄마는 감회가 남달랐죠. 동생은 대학에 가서도 자원봉사자들과 엄마의 도움을 받았지만 스스로 살아갈 준비를 조금씩 해나가게 되었어요. 저는 졸업 후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근무하게 되었어요. 박봉이기는 했지만 내 손으로 번 돈을 저축하는 보람이 있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있어서 좋았어요. 장애인분들은 저를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마 동생을 돌보면서 얻은 경험들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에 힘이 돼요. 라는 말을 들으면 저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다른 날과 다름없이 출근해서 일할 준비를 하는데 선배 언니가 오셔서 오늘 손님 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봉사활동 같은 거야. 스마트 기기들 사용법을 가르쳐주려고 온대. 젊은 사람들인데 대학 졸업하고 휴대폰 어플 사업을 시작했다나 봐. 여기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제의가 들어왔더라고. 우리 센터에 젊은 층이 많이 오니까 와달라고 부탁드렸어. 그때까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강의 시간은 점심시간 후였어요. 강의를 듣겠다고 하신 분들은 전부 6, 7명 정도였고 대부분 20대나 10대 후반의 분들이었어요. 자립을 할 의향이 있는 분들이셨죠. 컴퓨터 관련 자격증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봉사활동을 하러 오신 분들은 남자 둘에 여자 둘로 총 4명이었어요. 자신들은 장애인과 일반인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의 어플을 개발하고 있는데 장애인과 일반인 사이의 거리를 줄이기 위해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앱도 출시했다고 했어요. 대학 시절 동기들과 구성한 사업인데 졸업식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직원이 8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장애인도 채용할 계획이라며 열심히 공부해서 지원해달라고 했죠. 젊은 나이에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어떤 사연이 있길래 저런 나이에 벌써 장애인을 위한 사업에 뛰어들게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기특하기도 했어요. 혹시 모를 위급 상황에 대비해 저와 다른 복지사들은 강의 내내 뒷자리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강의가 끝나고 저는 센터분들을 각자 방으로 데려다 드렸어요. 그리고는 의자를 정리하려고 다시 강의실로 돌아왔어요. 다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강사 한 분이 남아 계시더라고요. 바로 업체 대표인 메인 강사였죠.
아직 안 가셨냐고 물었더니 그 강사는 저를 향해 환하게 웃더군요. 누나, 저 기억 안 나요? 저는 당황해서 한참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섭섭하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저는 누나 얼굴이랑 이름 보고 바로 알아봤는데 누나랑 좀 더 친하게 지낼 걸 그랬네요. 그러면서 명함을 내밀더라고요. 명함에 적힌 이름을 보던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강동우? 내가 아는 그 동우 맞아? 그제야 동호는 씩 웃었어요. 반가운 마음에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거의 40분 가까이 대화를 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묻자 동호는 한숨을 한번 푹 내쉬고는 저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유성이 앞에 떳떳하게 나타나고 싶어서요. 동호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 전학 가고 나서 심리치료도 받고 거의 1년 가까이 정신과에 다녔어요. 많이 좋아져서 더 이상 상담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가 됐는데 하필 그때 집에 일이 생겨서 연락을 못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얼마 뒤 큰아버님이 계시는 캐나다로 가족 모두 이민을 갔었다더군요. 처음엔 할아버지께서 많이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잠깐 들리러 갔었대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려는데 그날 아침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고 결국 남아서 장례까지 치르고 오게 된 거죠. 하지만 얼마 뒤 큰아버님은 동훈애를 다시 불러들이셨대요. 큰아버님이 하시던 사업이 잘 돼서 확장을 하게 되었는데 믿고 맡길 사람이 필요하시다며 이참에 캐나다에 들어와 살지 않겠냐고 하신 거죠. 회사에서 명퇴 대상자에 올라있던 동호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는 이민 결심을 하셨고요. 그렇게 캐나다로 온 가족이 이민을 갔고 그곳에서 대학에 들어간 동호는 1학년을 마치고는 홀로 한국으로 돌아왔대요. 그리곤 한국 대학에 편입을 했고요. 편입한 뒤 제 동생을 만나려고 저희가 살던 동네로 찾아갔는데 이미 이사를 가고 없어서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고요. 이렇게 포기하고 살았는데 다시 만나게 되다니 기적 같다나요? 암튼 오늘 저녁에 당장 제 동생을 만나러 가도 되냐고 묻길래 저는 저희 집 주소를 알려주었어요. 유성이 놀라게 해주자. 집 앞에 와서 나한테 전화해. 그렇게 동생을 놀라게 해줄 작전을 짜곤 저녁 식사 전에 동우와 만났어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양손 가득 선물을 사들고 왔더라고요. 동우도 다소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나 손님 데려왔는데 밥 좀 주세요. 저는 거실로 들어서며 말했어요. 엄마는 말도 없이 갑자기 웬 손님이냐며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동생은 손님이 왔다는 말에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저는 그런 동생의 휠체어를 잡아 세웠죠. 그리고 이어 동우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로 들어선 동우를 보자 동생은 바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동우를 바로 알아본 거예요. 동우는 손에 든 선물을 던져두곤 그대로 동생에게 달려가서 끌어안았어요. 둘은 한참을 울더군요. 그 모습에 놀란 엄마는 도대체 누구냐고 물었고 동우라고 말하자 놀라셨죠. 그날 다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동우와 재회하게 된 얘기를 했어요. 동생과 부모님은 깜짝 놀라며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냐고 하더군요. 식사를 마친 동생과 동우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참을 이야기꽃을 피웠죠. 밀린 이야기를 나누느라 거의 자정이 되어서야 동우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동생은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며 제게 고맙다고 하더군요. 누나가 그 센터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동우와 재회할 수 없었을 거라고요. 그 후로 동우는 제가 일하는 센터에서 강의를 계속했어요. 강의 호응이 좋아서 센터 측에서도 동우를 많이 반겼죠. 동우는 강의를 하러 오는 날에는 어김없이 제 퇴근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저를 집에 데려다주곤 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드디어 동우의 마지막 강의 날이 되었어요. 그날 역시 동우가 절 집에 데려다 주었죠.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하자 뭔가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 안절부절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싶었죠. 그런데 동우가 불쑥 고백을 하지 뭐예요. 저 누나를 많이 좋아해요. 사실 처음엔 좀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동생 친구고 게다가 연하라서요. 사실 저는 연하를 만날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 역시 동우한테 호감이 있기는 했지만 만에 하나 사귀다 헤어지게 되면 동생 눈치도 보일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어렵게 재회한 동생과 동우 사이가 전과는 달라질 게 뻔해서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선뜻 동우의 고백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한동안 고민을 하던 저는
동생한테 얘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동생은 자긴 괜찮다며 동호는 좋은 애고 좋은 남자라고 누나한테도 잘할 거라 하더군요. 이러면서 적극 밀어주더라고요. 결국 동호와 저는 사귀게 되었고 제 걱정과 다르게 연애를 거쳐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지금은 예쁜 아들까지 낳았고요. 현재 남편의 사업은 탄탄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동생은 학교를 졸업 후 남편의 회사에 취직해 소프트웨어 제작을 하고 있어요. 회사에선 대표와 직원이고 집에선 매부와 처남이 됐죠. 하지만 가장 큰 타이틀은 친구 사이죠. 저는 그동안 살면서 장애를 가진 남동생 때문에 잃은 것도 많았지만 덕분에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어요. 동생을 통해 얻은 이 인연을 이제는 제 힘으로 지켜나가는 일만 남았네요. 지금까지 저의 남다른 가족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